뭐 이제 국민들이 이제 알만한 국민들은 다 알죠. 그동안 얼마나 이 여론 조작 기관들, 이 여론 조작 기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거의 뭐 조작에 가까운 이 민심의 항배, 지지율을 갖다가 공포하고 했는데, 이 문재인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에 최저치인 34.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4.7%도 한간에서는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태에 부동산 정책을 총괄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셋값 논란까지 겹치면서 민심 이탈이 더 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부정평가는 60% 선을 넘어 취임 후 최고치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62.9%라는데 실제적으로는 말이죠,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문재인의 부정평가는 62.9%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조 전셋값 논란이, 인상 논란이 부동산 민심에 기름을 부었고, 특히 30대 지지율 하락은 정치에 대한 환멸감까지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선거에 나타난 민심은 문재인 정부가 모든 것을 확 바꾸려는 것이었는데, 문재인은 기존 정책과 국정 기조를 큰 틀에서 유지하려는 뜻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문재인의 선거 참패 이 후유증을 조기에 수습하고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돌파구로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의 교체라는 인적 쇄신 카드를 이번 주에 꺼내들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팀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무수석과 인사수석 등 일부 참모진, 청와대 참모진도 교체가 거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 잘못은 생각을 안 하고 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아이고 이 저 자리 좀 교체해보고 또 국민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다는 얘기죠. 선거 이후 여권이 보여준 일련의 위기 대응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싸늘합니다. 이 문재인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다시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리얼미터, 이 문재인 미터라고 알려진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실시한 4월 1주차 이 주간 집계에서 문재인 지지율을 33.4%로 취임 이후에 최저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일단은 목요일에 올라오는 갤럽 조사를 종합해서 분석해보면 하락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점쳐질 것 같습니다. 문재인 미터라고는 리얼미터가 이 정도 수준의 지지율이 나온다는 것은 말이죠, 더 이상 떠받치고 해도 이제는 무너질 게 다 무너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지율의 하락은 심각하게 더 곤두박질 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는 몇 퍼센트의 수치보다는 전체적인 추이를 봐야 합니다. 지역별로는 그동안 가장 강력히 지지를 보내준 호남에서 7.4%포인트 급락을 했다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한 사태입니다. 거의 공산당 수준의 이 전라도 호남권의 지지율이 7.4%나 떨어졌다는 것, 이것은 말이죠 74%나 떨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8.5%포인트 떨어져서 하락세가 두드러졌고, 디테일하게 분석한 도표가 올라오고 있으나 이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전해드리는 상황이고, 자세하게 알 필요가 없습니다. 지지율이 말이죠 그냥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좀 더 디테일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중앙선거여론조사위원회 다시 하겠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멘트는 꼭 해야 된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락TV에서 거듭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도대체 문재인의 보고 라인은 누구일까요? 경제가 엉망진창인데도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라고 씨부릴 정도로 이 문재인은 전혀 이 국정 상황에 대해서 4차원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뚱맞게 무슨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 있다 온 것도 아니고, 지금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청와대 관저에 앉아가지고 국내 상황을 TV만 봐도 알 수 있는데 무슨
개가 풀 뜯어 처먹을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특등 머저리, 삶은 소대가리, 떼떼 이런 말 따위나 듣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보다 못한 그런 나라들도 다 맞는 백신. 그것도 뭐 수급에 자신 있다고 일방적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특별 방역 점검회의를 열어서 또 K방역 자랑질을 해대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이 생긴다는 이런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도 안정성이 일단락됐다면서 다시 맞아라 합니다. 국민이 죽거나 말거나 지는 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는지 화이자를 맞았는지 파티션 뒤에 주사기가 왔다 갔다 하고 뭐 그것이 매뉴얼이라 하는데 자 의학 전문가들이 그게 매뉴얼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청와대는 매뉴얼에 따라서 했다. 국민이 병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이죠. 의심받을 짓을 해가면서도 그 백신 맞는 척을 해야 됐었는지 참 한심함을 안 느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방면의 노력과 대비책으로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블룸버그 백신 트래커에 따르면 한국은 최근 코로나 백신을 하루에 32,000회 정도 접종하고 있다. 그에 반해서 미국은 311만 회, 영국은 33만 회 정도를 하루에 접종한다고 합니다. 자, 문재인은 국내에서 백신 생산을 착수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수급난을 부인했지만 정부가 2분기 중 도입하기로 했던 얀센, 자, 노바백스, 모더나 백신은 국내 초도 물량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야권에서는 말이죠. 정부의 백신 무능을 질타를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 종식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계획한 일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백신 후진국이 됐고 더욱이 연일 백신 수급과 접종에 차질을 빚는 뉴스가 나오는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이렇게 희망찬가만 늘어놓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4차 유행이 이미 시작된 가운데 방글라데시와 루안다보다 못한 기록이 대한민국 코로나 방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K방역을 자랑을 해대고 선전해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민낯과 무능이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데 문재인이 모더나 CEO와 통화까지 하면서 대국민 약속까지 했던 계약은 어디로 갔으며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그동안 국민을 속여왔던 이 문재인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총력을 기울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해야 함에도 방역은 제자리고 지 입으로만 방역 수준이 높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이 문재인의 지지율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보면 민주당의 확고한 지지층이 아닌 민주당의 확고한 지지층이 확고히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선거인데요. 자, 이번 선거가 말이죠. 야당 승리가 아니라 여당의 패배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말이죠. 자신들이 이 재난지원금과 사탕 발림으로 이 지지율 반등을 노렸지만 이번 선거에서 국민은 이 코로나 정치를 완전히 심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여당의 패배인데요. 이 야당이 말입니다. 또 이번 선거의 승리에 젖어가지고 실수를 해대고 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선거에서 이겼다고 말이죠. 야당이 겸손한 모습으로 쇄신하지 않으면 또 한순간에 민심은 돌아설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내 덕인 줄 알아라 이건가요? 김종인이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데 1940년생 현재 82세입니다. 자, 김종인이 제주도와 강원도 등에서 당분간 휴식을 취하고 뭐 1년간 강행군을 했던 만큼 일단은 쉬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뭔가 꼬랑지를 남겨놓고 있는데
자, 아직도 이 광화문은 본인 사무실에 남아서 훈수 정치를 해대고 있습니다. 안철수를 디스하고 윤석열의 러브콜을 보내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자꾸만 비추고 있습니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난립니다. 자, 80세의 노역에 이 김종인이 뭐가 또 아쉬워서 말입니다. 정치권을 떠나지 않고 뒤에서 훈수질을 하는지, 이 김종인에 관해서 다음에 또 한번 소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 라이브 락TV